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중에서도 일요일인데, 일요일 오후 3시 못다한 공부가 있어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보았던 3가지, 그래서 기능의 단속, 음식의 적당량을 암, 깨어있음의 실천, 이 3가지와 관련한 주제에서 기능의 단속을 우리가 늘 보통 나오는 것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요번에 그 수업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능의 단속이 좀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어떤 이야기들, 그게 좀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의 단속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특강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또 요번주 계속 그 맞지마 니까야를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보았던 주제가, 또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좀 먼저 소개해야겠다라고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화성어 부부님 우리 다시 또 특강날을 잡아가지고 기능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자, 우선 오늘 제가 2개의 교재를 드렸어요. 그래, 사실은 책입니다. 요 작은 교재를 먼저 볼게요. 네, 작은 책에 보면 주제의 확장 50번, 함께한 어떤 것을 닦는다, 사하가땅, 점점점 바웨띠 이랬는데, 주제의 확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또는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에서 단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경을 해석해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이 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넓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주제의 확장의 50번째 주제 해서 함께한 어떤 것을 닦는다, 사하가땅,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박스 안에 맞지마 니까야 52번 아타카나가라 경은 거기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않은 심은 해탈하고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번뇌는 완전히 부서지고 성취하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오는 성취되는 하나의 법으로 초선 내지 무소 유처와 자비희사 심해탈의 11가지 법을 제시합니다. 요건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이럴 때 아난다 존자가 11가지를 알려주니까 횡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46번 상유따 54번 자와 함께함 경에 의하면 자비희사 심해탈은 자비희사와 함께한 7각지를 닦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과 함께한 어떤 것을 닦는다 라는 용례는 5근과 7각지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의 용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닦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닦는다라고 말하면 수행이죠. 수행이 빨리어로 바완하거든요.
그리고 수행한다, 닦는다. 닦는다라고 하면 바웨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와나 바웨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저 경에서 보면 뭐 사념처를 닦는다, 사정근을 닦는다 이렇게 닦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주 좀 특별한 경우로 닦는다, 수행한다 하면서 무엇과 어떤 것과 함께한 이것을 닦는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다라는 말이 사하 같다. 사하 같다 어떤 것을 바베티, 어떤 것과 함께한 어떤 것을 닦는다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게 아주 드물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가땅 바웨티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여기에는 어떤 것과 함께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닦는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딱 두 개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옥은 5가지 기능이죠.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그리고 칠각지. 이런 2가지 형태만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경이 용례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경우는 이 2가지 형태밖에 없다,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수행은 바와 나는 어떤 것을 닦는 바웨띠입니다.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토대 위에서 다시 어떤 것을 닦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과 함께한 사하가 땅, 어떤 것을 닦는다 바웨띠라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것과 함께한 5가지 기능, 오근을 닦는다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어떤 것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도 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오근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것과 함께한 믿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칠각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칠각지는 칠각지인데 어떤 칠각지냐라고 하니 요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죠?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칠각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번역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자가 함께한 이러면 자가 함께한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이럴 거고 이쪽에는 이제 위치를 이렇게 본 거죠.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비결되는 염각지를 닦는다. 비결되는 자가 함께한 염각지를 닦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사하가땅 바웨띠 어떤 것이 함께한 어떤 것을 닦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2가지 용례만이 나타난다. 그 중에 칠각지는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 내지 사각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5가지 기능은 수행을 위한 수단이고 칠각지는 사념처에 의한 5가지 장애의 선제적인 해소 위에서 깨달음을 이끄는 과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5가지 기능은 수단의 확보를 위한 선제적 과정의 필요 때문에 어떤 것의 토대 위에서 닦는다고 표현하고 칠각지는 선제적 해소의 과정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전투를 한다라고 하면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둘러서 전투를 하잖아. 그런데 이런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있죠. 내 팔에 근육, 알통이 필요해. 그래서 알통을 만들고 알통이 함께한 팔이 방어하고 공격을 한다고. 이런 수단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알통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수단이고, 그런가 하면 알통이 생겨나서 힘이 써진 팔도 하나의 수단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능이라는 걸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알통을 만들어 가지고 알통이 함께한 믿음의 기능, 알통이 함께한 팔로 칼을 휘두른다, 이런 개념도 되겠죠. 이거를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만 함께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로 볼 때, 일단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통이 만들어져야 하는 과정, 이건 선제되는 거야. 알통이 만들어져 가지고 힘이 써진 팔이 방패를 들고 막아내면서 칼을 들고 휘두른다고. 이럴 때 방패와 칼이라는 이 전쟁 도구와는 별개로 그 두 개를 붙잡고 휘두르기 위한 팔이라는 도구, 수단, 팔이라는 수단 안에 선행돼야 하는 알통이라는 도구, 이런 개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5가지 기능이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선제적인 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떤 것이 닦아져야 닦아진 그것과 함께 2차적으로 이런 개념을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럼 칠각지라는 건 어때? 칠각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게 하나 있죠. 칠각지 하면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하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 마음이 5가지 장애라는 거 하고 칠각지라는 거 하고, 장애가 마음을 차지할 것이냐,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마음을 차지할 것이냐, 이런 개념이야. 그럴 때에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각지는 사념처가 밀어내주는 덕분에 마음에 충만하고, 충만된 각지는 명과 해탈로. 요게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 그럼 이럴 때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는 이런 과정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하면 칠각지라는 것은 사념처가 함께한 영각지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선제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요 말 이해되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수행 이야기에서 사하가땅 바하에띠, 어떤 것과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데서는 바로 이런 사념처가 선제되는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좀 아닌가? 말씀해 보셔요. 근데 그 문구를 보면 선제된 상태지만 그러니까 심으로 기결되는 자와 함께하는 영각지를 닦는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는 칠각지가 이렇게 과정이고 귀결되잖아. 네. 그런데 그 칠각지 자체가 자가 닦인 것이 선제되어 있다. 자가 닦인 것이 선제됐다. 그러니까 이제 요 떨침의 과정 내지 쉼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은 칠각지를 수식하는 말이잖아. 네네네. 이 수식하는 거고, 마찬가지 또 하나의 수식이 자가 함께한 칠각지에서 자가 함께한 요것도 수식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도 칠각지를 수식하고 이 자체도 칠각지를 수식한다고. 칠각지가 두 번 수식돼 있는 것 뿐이지 별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다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경들에서는 떨침 내지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 이렇게 나온다고. 네네. 그런데 유별나게 이런 경들에서 자와 함께한 염각지. 그러니까 자와 함께한 염각지를 먼저 묶어준 거지.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자와 함께한 떨침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먼저 묶어주느냐 그런 이제 차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한이라는 그 제한이 나오는 것은 선제적 해소 과정 요것이 요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제 요 부분이지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는 이제 용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1번 어떤 것과 함께한 5가지 기능을 담는다라는 용례. 요거는 우리가 안구따라 관통에서 보았지만 그러니까 손가락 튕김품이 있었죠. 튀김이 아니고 튕김.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손가락 튕김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손가락 튕김품에서 이어지는 품이 있었죠. 이제 그 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함께한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자비희사와 함께한 믿음의 기능 내지 지혜의 기능. 그래서 5가지 기능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과 함께하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자비희사.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식으로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삼매에 드는 거야. 이런 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제되어 가지고 물론 삼매에 드는 일은 어떤 식으로 해요? 5가지 기능이 하지. 그러니까 알통을 만드는 1차적인 그러니까 선제된 과정이 4가지 선에 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와 알통이 생겼어. 칼을 휘둘러 볼까? 이런 이어지는 개념 그거를 이제 이것이 함께한 5가지 기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에 4가지 선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자비희사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타카나가라 경에서 본 거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이렇게 본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초선이 함께한 그래서 초선의 성취 삼매에서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 사띠의 기능을 닦는다, 삼매의 기능을 닦는다, 지혜의 기능을 닦는다,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정진의 힘을 닦는다, 사띠의 힘을 닦는다, 삼매의 힘을 닦는다, 지혜의 힘을 닦는다. 이런 그러고 보니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래. 그렇네. 이 부분을 내가 잘못 표현을 했네요. 근데 물론 뭐 설명은 더 필요 없죠. 오근과 오력은 원래 같은 거야.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5가지 같은 건데 때에 따라서는 퇴보에 대한 방어의 측면일 때 구분해서 말하면 오력이고 향상의 그러니까 진보를 이끄는 동력의 개념 관점일 때 오근이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2선이 함께한, 제3선이 함께한, 제4선이 함께한 똑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가 함께한, 비가 함께한, 희가 함께한, 사가 함께한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내지 믿음의 힘을 닦는다 내지 지혜의 힘을 닦는다. 그래서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에 대해서 4가지 선과 자비희사 요것이 함께한 것.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방향타를 가지고
또는 옳은 방향으로 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머문다.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다라고 불린다. 그러니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봤지만, 다른 손가락 튕긴 품은 손가락을 튕길 만큼이라도 초선을 닦으면 이 사람은 비구들이여, 비구는 방향타를 가지고 또는 옳은 방향으로 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머문다.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유용하게 먹는다라고 불린다. 그러니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말하는데, 사선, 자비희사의 심해탈,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여기까지는 사념조부터 팔정도까지는 7가지 무리분법이죠. 팔정도에 포괄되는 거. 이어서 팔승처, 8가지 정복의 경지, 팔해탈, 8가지 해탈, 10가지 가시나, 10가지 상의 2가지 쌍, 10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에 이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닦는다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에 가면 조금 전에 봐왔듯이 2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사선과 함께한 오근오력, 그리고 자비희사와 함께한 오근오력이라고 2가지 형태로 함께한 5가지 기능을 닦는다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사선, 자비희사, 심해탈,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승처, 팔해탈, 10가지 가시나, 10가지 상 2가지, 10가지 계속해서 기억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닦는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딱 그 마지막 2가지가 사선과 함께 닦는다. 그러니까 사선이 함께한 오근, 오력을 닦는다. 칠각지가 함께한 오근, 오력, 아니지, 자비희사가 함께한 오근, 오력을 닦는다 해가지고 오근과 오력, 요거를 사선 또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오근, 오력을 닦는다. 요런 형태를, 용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요거 오근, 오력과 관계된 건 요걸로 끝이에요. 딱 요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어떤 것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용례. 자, 이 용례도 보면 사실은 이게 경들은 이제 그 전승의 편리함을 위해 가지고 많이 생략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 주제가 거의 대부분 생략 처리가 돼 있어. 그래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좀 다 복원해 가지고 보면, 자, 먼저 박스에서 요약했거든요. 자비희사와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 자와 함께한 경, 그리고 46번 상류따, 46번 상류따가 각지 상류따예요. 46번 상류따에 아나바나 왁고, 들숨 날숨 품에 그 자경 내지 사경까지 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골의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의 상, 검푸른 것의 상, 끊어진 것의 상, 부푼 것의 상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그래서 칠각지를 닦는데 이런 상이 함께한 거야. 근데 여기서 해골의 상 내지 부푼 것의 상, 요건 뭐죠? 네, 사람의 대념처경의 신념처에서, 그죠? 그 뒤에 이제 그 버려진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요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무상을 닦는 거죠. 부정을 닦는 거하고 네. 다르죠. 네. 부정을 닦는 거랑 무상을 닦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부정을 닦는 거는 몸의 31가지 부분이잖아. 네. 부정을 닦는다? 무상을 닦는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되잖아. 네. 이럴 때 여기에 상이 참여를 하죠. 근데 상이 전도되지 않은 거, 무상고 무와 부정의 상이죠. 전도된 거, 전도된 상이 번뇌죠. 그럴 때 이게 어떤 게 있지? 무상. 상, 락, 아하고 정. 이래서 정은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구분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항의 상이 있고 요런 거로 볼 때 무상을 닦는다라는 건 뭐야? 이 상을 무상으로 바꿔가는 거죠. 네. 부정이라는 건 뭐야? 정을 부정으로 바꿔가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욕상, 색상, 무색상은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을, 부정을 닦는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바로 탐에 해당하는 요 부분, 욕상, 색상, 무색상, 부정의 상을 닦는다? 욕상, 색상, 무색상에 대한 수행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상의 상을 닦는다. 그 이전에 요거죠. 이 상나가라는 건 뭐가 되죠? 무명을 만드는 게 되죠. 그러니까 무상의 상을 닦는다는 것은 무명을 해소하는 작업이고 부정의 상을 닦는다라는 것은 탐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대념적용에서 부정관, 부정을 닦는 거는 뭐야? 몸의 31가지 부위 요거고 무상을 닦는다라는 것은 바로 시체의 변화 과정. 요래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이 시체의 변화 과정을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 중에 보면 해골해상, 해골이 되어 있는 거, 벌레가 버글버글거리는 거, 검푸른 거, 막 시체가 검푸러지는 거, 그리고 시체가 막 각기각기 다 끊어져 흩어진 거, 부풀어 있는 거, 요런 얘기죠. 그래서 해골의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곳의 상, 검푸른 것의 상, 끊어진 것의 상, 부푼 것의 상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라는 이야기는 시체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면서 무상의 상을 닦는다 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46번 상류도에 아나빠나 왔고 들숨날숨 품에 속한 57번 경에서 61번 경까지다. 그 다음에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소멸의 상, 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하는 거. 마찬가지 46번 상류다에 니로다와카 소멸품에서 10개의 경이 그 각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칠각지 이래가지고 같은 소멸품에서 들숨날숨 경 66번 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독성집에서 그 호흡 16단계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경이 있죠. 각지경. 거기에서도 보면 들숨날숨이 함께한 염각지 내지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염각지 내지 사각지 닦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용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거에 보면 요새 우리가 음식에 혐오한다든가 온 세상에 기쁨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 이제 많이 접하고 있죠. 공부가 진행되면서 많이 만나고 있고 나머지 무상이고 고고 무하고 버림 바램 소멸의 상 이런 부분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이거 쉼으로 기결되는 이런 것들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라는 용례의 전부야. 근데 사실 여기도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지금 속한 경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46번 상류다에 아나빠나 맞고 한 품이죠. 그 다음에 같은 46번 상류다에 니로다 왔고 품이죠. 요 두 개의 품. 한 품은 뭐 보통 10개의 경이니까 여기서도 10개거든. 그래서 20개의 경이 있어요. 46번 상류다에 품 2개에 속한 20개 경. 그거 말고는 우리가 요즘 본 자와 함께한 경, 그리고 각지경. 말하자면 두 품 20개 더하기 2개의 경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함께한, 어떤 것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총 22개의 경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많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사하가땅 삼보장강 바웨띠라는 서술은 각지상류다의 제7 들숨날숨 품과 제8 소멸품에 속한 20개의 경에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자, 20개가 각각 함께하는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할 때, 그러니까 각각 함께하는 요 얘기가 뭐예요? 자가 함께하는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뭐 비가 이렇게 제각각. 그럴 때 이제 이걸 많이, 그러니까 닦고 많이 행할 때 6가지 측면으로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2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기대된다.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미 있거나 집착이 남아있을 때 불안자의 상태이다. 요거 요새 우리 많이 보는 경이죠? 네. 그리고 3번째, 큰 번영으로 이끈다. 4번째, 큰 유가 안원으로 이끈다. 5번째, 해탈을 지향하는 큰 열망으로 이끈다. 6번째, 큰 편히 머금으로 이끈다. 어쨌든 이런 각지상류다의 2개 품에 속한 20개의 경. 그래서 그 20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20개 각각을 가지고 그것이 함께한 염각지 내지 사각지,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하면 이런 6가지 측면으로 커다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함께하는 20가지는 제7 들숨날숨 품에서 해골의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의 상, 검푸른 것의 상, 끊어진 것의 상, 부푼 것의 상, 자비희사,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 제8 소멸품,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소멸의 상입니다. 이외에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그러니까 요 2품 20개 말고 2개의 경이 더 있다는 거죠. 는 서술은 46번 상류다의 54 자와 함께한 경과 54번 상류다의 2번 각지경이 있는데 1. 자와 함께한 경은 자비희사와 함께하는 칠각지로서 자비희사 심해탈의 궁극을 설명하고, 요거 우리가 지금 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심해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로 심이 해탈합니까? 라고 말할 때 자가 함께한 칠각지를 닦아서 자심해탈한다는 거고, 이 자심해탈은 물론 경은 더 높은 벗어나면 해탈이 없으면 이래 나오지만 깨끗함이 궁극이다. 제4선이 궁극이다. 이래 말하고, 비와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 일은 공무변처다. 희, 식무변처, 사, 무소유처를 궁극으로 한다. 라고 말해주는 경이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자비희사 심해탈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궁극을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각지경은 호흡 수행과 함께하는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자, 우리 앞에서 보면 6가지의 성과가 있었잖아. 그 중에 1번 성과,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라는 첫 번째 항목으로만 설해집니다. 사실은 요게 이 주제, 어떤 것과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그 칠각지를 닦는다는 건 이렇게 과정이고 귀결되는 거다. 요렇게 말하는 20개 경 더하기 예외적인 2개 경. 그것뿐이야. 그리고 옥은 오력에 대해서는 안구따르니까에서 본 거. 요게 사실은 요 모든 용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다 용례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례는 법부님 보시면 되겠어요. 방금 특히 이게 이제 그 구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조야. 6쪽으로 가볼게요. 6쪽에 가서 보면 3번 아나 빠나 왔고 들숨 날숨 품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1번 해골의상이 함께한 칠각지 해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성과 1번이죠. 네. 그런가 하면 이게 경 번호가 구분이 안 되면서 경 이름이 달라지는. 자, 여기서 보면 해골의상이 함께한 칠각지 1번. 거기서 보면 어때요? 아나빠나 왁고에 속한 아띠까 마하팔라 수땅 해서 해골 큰 결실경 요래 되잖아. 그러면 요게 경 번호가 46번 상류다의 57번인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2라고 했어요. 안냐 따라 팔라 수땅 해서 어떤 결실경이거든. 근데 경번호가 똑같은 거야. 46번 상류다의 57. 그래서 같은 경번호 57번 경을 같이 쓰는 게 이어가지고 6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의 경이 그러니까 해골의상과 함께한 그러니까 이 품에는 10가지가 함께한 거로 나오잖아.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해골의상이 함께한 칠각지잖아. 그런데 해골의상이 함께한이라는 요 하나의 함께함 가운데 이제 여기서 6가지의 성과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경의 분류는 그 6가지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6가지 이름을 경의 번호를 똑같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해골의상이라는 해골의상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이게 하나의 경인데 그 안에서 번호가 구분되지 않는 6가지의 성과. 성과마다 이름을 붙여준 거야. 경의 이름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경을 보면서 이게 뭔 얘기야? 이 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려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46번 상류다의 57번 해골의상이 함께한 칠각지를 말하는 경이 다시 6까지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이제 보면 앞에서 읽은 그런 6가지 성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가면 9페이지 맨 위에 2번 벌레가 버글거리는 곳에 상이 함께한 칠각지. 이제 해골의상 하나가 끝나고 두 번째로 함께 하는 게 벌레가 버글거리는 곳의 상이야. 그런데 이거는요, 자, 여기 보면 한 줄 딱 나와 있지. 네. 한 줄 나와 있지. 한 줄로, 그러니까, 뿔라와까 산냐, 윗값에 바, 윗다, 빼, 두띠양. 이래서 두띠양, 이게 뭐냐 하면 두 번째 경이, 그러니까 두 번째 경이 요 한 줄로 끝난 거야. 그런데 요 한 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바로 해골의 상을 대상으로 하는 6가지의 성과가 있었잖아. 네. 그 6가지 성과를 다 생략해가지고 해골의 상에 따르는 6가지 성과가 그대로 벌레가 버글거리는 상이 함께한 칠각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약간의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닫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점점점 하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큰 편이 뭐뭐로 이끈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한 줄 안에 들어있는 양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나 이게 전승의 관점에서는 눈 있는 자들이 알 수 있는 만큼 생략을 한 거지. 우리가 눈이 생긴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남은 밑에 3. 검푸른 것에 상이 함께한 칠각지 하는 거. 요거 이제 59번 경으로 검푸른 것에 상경 됐고, 위닐 낙가 산냐 비가베 빼 따띠야. 요걸로 그 전체를 다 생략해 준 거야. 6가지 성과 그대로 있어요. 4번 끊어진 것에 상이 함께한 칠각지 해서 60번 경이고, 위치 닦아 산냐 비가베 빼 짜투 땅 네 번째. 그래서 다 나왔고, 5번 부푼 것에 상이 함께한 칠각지도 웃도 마따까 산냐 비가베 빼 빠짜망 해서 동일하게. 그 다음에 6번 자가 함께한 칠각지 해서 이제 요거는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5번이 61번이었단 말이야. 부푼 것의 상경. 그래서 이런 그 시체의 관찰로 무상을 관찰하는 요 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이어서 62번 경부터는 자비시사로. 그래서 자가 함께한 칠각지 해서 мет다 빗가베 바위타 빼 짜타 찻땅 탕 해가지고 자와 함께 한 칠각지를 닦는다. 6가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번에서 비가 함께한 거, 8번에서 시가 함께하고, 9번에서 사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까지 와서 그렇죠. 마지막, 그러니까 한 품이니까 10번째가 끝이죠. 10. 들숨날숨에 대한 삭디가 함께한 칠각지 아나바나 수땅 46번 상류다의 66번 들숨날숨경 아나바나 사띠 빗가베 바위따 빼 다사망 10번째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가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성과 그대로 반복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4쪽에서 이제 큰 4번이 돼요. 자, 아까 46번 상류다의 2가지 품이라 그랬죠. 지금까지 본 게 아나바나 품, 그러니까 아까 하나의 품을 10개를 본 거죠. 이제 4번에서는 니로다 왔고 해서 소멸품의 10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소멸품의 10개가 67번 부정경부터 76번 소멸경까지고, 그래서 보면 67번 부정경은 아수바 산냐 빗가웨 빼 빠따망 부정의 상이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이런 6가지 성과가 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그리고 마지막 소멸, 이제 마지막 경이죠. 그래서 이제 니로다 수땅 소멸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한번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야. 비구들이요, 소멸의 상을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소멸의 상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소멸의 상이 함께한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소멸의 상이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소멸의 상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6가지 성과로 해서 끝났어요. 여기에서는 뭐 사실 어떤 선제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개념 하나만 우리가 보면 뭐 특별한 것은 없죠. 특별한 뭐 다른 내용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래 선제적인 과정으로 옥은 오력 수단인 거. 그리고 사념처가 선제적으로 장애를 밀어줘야 칠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선제가 필요한 거. 지금도 보면은 나와 있는 게 그 뭐 자비시사도 그렇고 나머지 그 대부분이 다 대념처경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함께한 칠각지라고 말할 때 이 함께한이라는 것은 대개가 사념처 수행의 영역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런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런 용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경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주제로 큰 책으로 들어가. 사실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해. 요거요. 지금 이제 칠각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어? 이렇게 이제 자가 함께한 요거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관점에서 부가 된 표현이잖아. 칠각지 자체는 뭐냐라고 하니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비결되는 칠각지 요거죠. 요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 법부님 생각에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것 이게 칠각지만 있을까? 아니면 또 좀 다른 것도 있을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발전도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구나. 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지 뭐. 네. 그런 데서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7가지 도리분법에서. 그렇지. 네. 그렇지. 어쨌든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다. 쉼으로 귀결된다라는 거는 요건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한번 봤어요. 네.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 나오면 딱가 안의 과정으로 말하자면 여모, 이탐, 소멸. 그래서 더 이상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 가래의 특징이 뭐냐면 붙잡는 거란 말이야. 이제 붙잡지 않게 되니까 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모가 아니라 떨침 이래 했다고. 더 넓은. 그렇죠. 영역. 딱가 안에 오기 이전에도 우리가 좀 전에 출리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거 다 떨쳐내는 거잖아. 그지? 떨침이라는 것은 딱가에 접근하는 이 선제 과정을 다 포함해가지고 염오까지 오는 거. 염오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거 떨쳐내는 거잖아. 큰 떨침의 의미는 이렇게 보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 보면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라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텐데 떨침이라고 하면 그 앞에 사념처에 의해서 여실지견에서 딱가에 접근하는 이 과정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수행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보고서 이제 이런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야. 하여간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쉼까지. 요런 표현이 어디에 나타날까? 라는 거죠. 그래, 방금 저 법부님 답을 주셨지 뭐. 우선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이런 포괄적 영역에 걸친 삶의 형상이라는 게 팔정도지. 팔정도 상류단 니까야 45번이죠. 이 팔정도가 사실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빼더라도
일곱 가지 보리 분법이라는 거, 그거 다 8정도에 포괄된다라는 거 설명 안 해도 우리 알죠? 뭐죠? 사념척, 사정근, 사정근, 사여의적,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이 모든 것이 8정도에 포괄이 돼가지고 요거 합해가지고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8정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8정도를 구성하는 것들도 그런 거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래서 요 표현이 요 7가지 모두에 다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8정도를 말할 때 사념처는 정염이죠. 사정근은 정정이고 그리고 뭐 요 부분은 수단?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고 사여의적은 삼매수행이고 이렇죠. 이럴 때 8정도를 대표하는 개념은 뭐예요? 정정이죠. 정정은 사선이거든. 사정근을 정정으로 표시하셨네요. 정진, 정정진. 네, 진짜를 빼먹었네. 이 정정은 사선이야. 요 사선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모아놓은 상류다가 선상류다가 있어. 네. 어쨌든 이제 요런 정도를 보면 기본적으로요, 떨침 내지 소멸의 과정이고 힘으로 귀결되는 어떤 것으로 뭐가 나오느냐. 8정도고 칠갑지, 오력, 오근, 사여의적, 사정근, 사념초에다가 요거 사선까지도 이 표현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 사념처가 상류다니까야 47번 상류다거든. 네. 칠갑지가 46번 상류다고. 이래 해서 내가 순서를 다 잘 못 외워서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그럴 때에 선상류다도 상류다니까야에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이 7가지 상류다 더하기 선상류다 8가지 상류다에서 모두 이 표현을 반복해주고 있다고. 네. 이거 하나를 보면 좀 전에 우리가 함께한 이거를 볼 때 생략이 무지하게 많았잖아. 네. 그냥 한 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주제가 이렇게 8개의 상류다에서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 각각의 상류다에서 뒤풀이 안 하겠죠. 네. 상당 부분이 생략. 생략되겠죠. 어떤 거는 거의 상류다 전체가 통째로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치? 네. 뭐 허부님 계속 그 책 보실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류다가 있지. 맞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 요 이야기 오늘은 하여간 이렇게 어떤 것이 함께한 어떤 거 요거에서 생략되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용례를 되살려서 의미를 본 것. 그럴 때에 거기서 바로 오근 오력 하나 하고 칠갑지가 있는데 칠갑지를 소수라는 요 떨침 내지 쉼으로 기결되는 요게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들이 칠갑지와 같이 이런 쉼으로 기결되는 완성으로 이끄는 수행이냐 하는 그 포괄적 개념을 보는 게 오늘 수업이에요. 어찌 보면 수백 개의 경을 오늘 한번 보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일단 요거 이야기를 한 측면 했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 8상류 다 동일하게 되는 거야. 이 8정도가 이제 또 재밌어. 그러면 이제 8정도니까 정견 내지 정정 이래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떨침으로, 그러니까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정견을 닦는다. 내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정정을 닦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8정도요.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수행법입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 8가지가 동일하지. 그런데 그러면 8정도를 말할 때 이렇게 떨침 내지 쉼으로 귀결된다라고 한쪽 측면을 딱 말하면 8정도에 대해서 다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8정도를 대표하는 설명이 요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된 것 같지? 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8정도를 닦으면 무엇을 하자는가? 어떻게 하자는 게 8정도를 닦자는 것이야. 이렇게 쉼으로 귀결되는 8정도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수행 이야기, 8정도 이야기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8정도를 잘 닦아나가면 그래서 완성하면 뭐 어떻게 돼? 탐진치가 없어지잖아. 탐의 제어의 완성, 진의 제어의 완성, 치의 제어의 완성. 8정도가 뭐냐 하면 탐진치를 제어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뭐냐고? 탐진치가 있으면 그 오역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탐진치만 제어해서 탐진치가 제어되면 어떻게 돼?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무탐무진 무치 의뢰 되잖아. 그지? 탐진치가 제어되니까 탐진치 없음. 무탐무진 무치.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 무위 이렇게 부르잖아. 탐진치의 상태는 유위 이래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탐진치 없음의 상태, 무위의 상태가 법부님 말씀하신 아라한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8정도 이러면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이 완성되는 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요것만으로 끝나면 되나? 사실은 떨침 내지 쉼으로 귀결되는 그 일을 통해서 탐진치의 제어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 탐진치가 다 제어되어서 완성되었어. 그러면 생겨나는 일 뭐야? 여기서 불사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지 뭐. 죽지 않게 되는 거지, 그지? 탐진치가 다 제어되어 완성되었어. 그러니까 탐진치의 제어가 완성되었어. 무위의 삶이 실현되었어. 아라한 되었어. 이제 다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불사의 실현이야. 이게 불교 공부의 완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불사가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 그건 또 뭐라고 불러? 열반. 그래.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열반으로 귀결되는 8정도를 닦는다. 이런 건가요? 귀결되는는 아니지. 귀결되는은 아니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조금씩 달라. 저기 귀결되는, 심으로 귀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4가지가 네. 표현은 다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떨치미탐 소멸의 과정을 닦아나가서 쉼으로 귀결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은 없어. 이런 거고, 그렇게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탐진치의 제어가 완성되고 그걸로 인해서 불사가 성취되고 열반이 실현된 거예요. 요렇게 이제 쭉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야. 일곱 가지 보리분법 더하기 선상여타. 요래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나는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내용, 일단 약간 경을 모아놓는 거 했었고, 오늘 이제 법부님 이 특강을 위해서 좀 다시 다듬어가지고 준비를 했지. 자, 요런 이해 위해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눈을 가지고 경을 보면 훨씬 좀 이해가 쉽겠죠. 사실은 이런 공부가 중요해. 자, 그래서 이제 첫 장을 넘기면 45번 도상류따의 빼이알라 왔고, 그래서 반복품 이랬어. 그러니까 도상류따의, 그러니까 도상류따 안에 있는 모든 경전이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뭐 대표적으로 도상류따 그러면은 거기에 분석경 이래서 8가지 지분을 정의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경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류따의 뒤편에 가면 우리 이제 반복이라는 개념을 중시하잖아. 이 반복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나머지 하여간 그 8개 상류따가 전체적으로 이런 동일한 반복의 기법을 통해서 뭐 동일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탐의 제어의 완성, 진의 제어의 완성,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 이거를 그러한 영각지, 그러한 믿음의 기능, 그죠? 이래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적용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대부분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막가상류따, 그러니까 45번 도상류따에 빼이알라 왔고 반복품이야. 그래서 반복품의 구성을 보면, 자, 첫 번째 품은 아위자 왔고, 그래서 무명품, 두 번째 머문품, 세 번째 삿댐품, 네 번째 실천품, 이렇게 해서 제각각의 주제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5번부터 이제 외도의 반복품, 태양의 반복품, 하나의 법의 반복품, 하나의 법의 반복품 2. 그 다음에 이게 하여간 좀 경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8번 품까지 갔다가 다시 1, 2 이렇게 돌아오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여간 그 경에서 품과 경들의 그 구성이 일반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그 생략 처리가 되는 가운데에 경 번호가 일괄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1, 2, 3, 4가 4개의 품을 통해서 어떤 주제들을 말한다면 5번, 그러니까 5번째 품부터 5, 6, 7, 8에다가 다시 8개가 있으니까 12개의 품은 다 반복을 하고 있죠. 네. 이 반복의 품이 많다라는 것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도의 반복품부터, 반복품부터만
정리를 해봤어요. 1.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해서 5번 외도의 반복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산다. 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가? 라는 거 보니까 탐의 발행을 위하여, 족쇄의 버림을 위하여, 잠재 성향의 뿌리 뽑음을 위하여, 경로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하여,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하여,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을 위하여, 지화견을 위하여,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하여. 다 낯익은 표현들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인데 이렇게 도상류다에서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을 외도의 반복품에서 8개로 딱 묶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앞서고 조짐이 되는 7가지 폼을 갖춘다 이랬어.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는 삶이 일어나려면, 시작되려면 조짐이 되는 게 있어. 앞서는 게 있어. 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6번 태양의 반복품, 7번 하나의 법의 반복품, 8번 하나의 법의 반복품 2해서 3개의 품이 이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면 첫째는 깔리아나 믿다따 해서 좋은 친구가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계를 갖춘다, 관심을 갖춘다, 나를 갖춘다, 견해를 갖춘다, 불방위를 갖춘다, 열의자비를 갖춘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다 라고 하는 요 한 가지에다가 6가지를 갖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이제 원어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친구를 가진 비구,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뒤따르는 6가지를 갖추면 이런 도합해서 7가지 준비가 되는 것이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 예상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7가지가 있으면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게 예상된다라는 게 뭐야? 이 7가지가 팔정도를 닦기 위해서 앞서고 조짐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그런 준비가 되었구나. 앞서고 조짐이 되는 7가지. 그래 말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보부님, 뭐 좋은 친구 당연히 필요하죠. 계, 관심, 견해, 불방일, 열의자의 다 알겠는데 나를 갖춘다라고 나왔어. 아따 삼바다거든. 삼바다가 갖춤이야. 뭐 부족 이렇게 되는 말이지. 아따. 아니 팔정도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는 거는 무아를 실현하는 거잖아. 무아적인 삶을 완성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아따, 아를 갖춘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곤란하죠. 그러나 이거는 쉽게 보면 돼. 법원님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좀 염세적이라 할까? 부정적이라 할까? 에휴, 산다는 게 그렇지 뭐. 산다는 게 별게 있냐? 이 뭐 내가 뭐 그냥 이게 있을. 하여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가벼이 여기고 이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삶을 형성하자.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내가 더 높은 삶을 실현하고 끝내 벗어나리라. 이런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겠죠. 아따 삼바다라고 하는 이게 아뜨만의 상태를 확보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따라고 하는 이 말도 그대로 문맥에 따라서 아뜨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너와 나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지시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런 아뜨만을 갖춰라 확실히 해라 이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 아니 어찌됐든 내가 좀
솔직히 불만족스러워. 중생의 존재 상태를 갖는 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거는 사실이거든. 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살아낼 거고 좀 더 향상할 거고 끝내 이 나의 불완전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고 깨달을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확고함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끌 것인지. 이거는요, 나를 그냥 개념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시각만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죠.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충분히 내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럴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야? 유신이고 존재고, 이런 아트만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나다 하는 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떻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이런 것이 아따 삼바다, 나를 갖춘다라는 것이다. 요 개념 하나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서고 조짐이 되는 7가지 법을 갖추면 8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이끄느냐 하면, 그렇다면 8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8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까? 라고 하면서 4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1번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어떻게 닦는다고? 요렇게 떨침의 과정 내지 쉼으로 귀결되는 요렇게. 2번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자, 요렇게까지 2가지를 말하는 게 6번 태양의 반복 품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게 지금 뭐냐면 요 큰 2번 해가지고 6, 7, 8 3개의 품이 있었잖아. 네. 그럴 때 6번 품은 이렇게 이 8 정도의 일어남에 앞서고 조짐이 된다. 이렇게 2가지로 닦는다 하는 거고, 7번 하나의 법의 반복품에서는 이렇게 닦는 것이 8 정도의 일어남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품마다 같은 주제에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 거야. 8번 하나의 법의 반복품 2번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8 정도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8 정도를 닦아서 완성시키는 다른 어떤 법도 보지 못한다. 오직 이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8품까지를 보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주제가 좀 바뀌죠. 그래서 3번 인도에 이제 부처님 당시가 이제 그 인도 겐지스강 유역이 중심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 겐지스강이 어떻게 생겼느냐? 인도의 북서부 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잖아. 네. 겐지스강 또는 겐지스강을 구성하는 큰 지류들에서 보통 5개의 강을 말하거든요. 이 5개의 강은 일단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동쪽으로 흘러가면 어디에 닿지? 바다에 닿지. 그래가지고 이런 5가지 경은 동쪽을 향한다, 바다를 향한다. 요게 아주 그 중심되는 비유야.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런 커다란 흐름이 있어. 이럴 때 그 5개의 강들처럼 5개의 강들이 동쪽으로 흐르고 바다로 들어가듯이 그러하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3번 강가강 등의 큰 강들은 동쪽 그리고 바다로 굽어 있고
경사져 있고 이끌리는 것과 같다. 뭐 동일한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1번 강가강의 반복품, 2번 강가강의 반복품 2 다시 1, 강가강의 반복품 2 다시 2, 강가강의 반복품 2 다시 3. 아까도 보면 그 하나의 번호 안에서 뭐 몇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개의 큰 강들이 동쪽의 바다로 굽어 있고 경사져 있고 이끌리듯이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라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쨌든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아이고. 예, 뭐 앞에서는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을 말했고, 기본적으로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강으로 치면 동쪽 끝 바다에 닿듯이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면 이러한 실천 수행의 끝이 열반이요.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라는 목적점을 지향점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는가. 자, 사실은 요 큰 1번, 2번, 특히 2번에서는 어떻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까 할 때 두 가지만 나왔죠. 쉼으로 귀결되는 거하고 탐진치의 제어의 완성 두 가지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 3번에서는 어떻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는가 라고 할 때 1번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요거 강가강의 반복품이다. 그래서 보면 경이 이제 계속 같은 번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 1번은 강가강이 동쪽으로 굽어 있고 경사져 있고 이끌리고 바다로 굽어 있고 바다로 경사져 있고 이끌리고 하듯이 또 경 두 번째 경은 야무나 강이 그렇고 3번 아찌라와 띠경이 그렇고 4번 사라부 경이 그렇고 5번 마희 경이 그렇고 요거 5개가 이제 강가강이 겐지스 강이거든. 강가강이라는 중심되는 강을 두고 거기에 이제 지류가 되는 큰 경을 4가지를 해서 5가지 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 6번에서는 5개의 큰 강 모두 요래 해서 그 강들이 동쪽으로 또는 바다로 굽어 있고 경사져 있고 이끌리듯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한번 바다로 한번 하니까 모두 12개의 경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되게 어려워.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면서 경의 숫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하여간 강가강의 반복품에서 이렇게 12개의 경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번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요게 강가강의 반복품 2번 중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여기서 요거죠. 세 번째 불사.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강가강의 반복품 2-2야.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강가강의 반복품 3번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서 이게 이제 앞에 지향점으로 열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4번 열반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지향점을 말하는 경우하고 네 번째로 나오는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강가강의 반복품 2-3인데 뭐 이걸 사품으로 이제 보아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하느냐라고 할 때 팔정도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네 개의 품이 말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가? 라고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불방일의 반복 품하고 힘쓴 품, 5번, 6번 품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는 이 네 가지를 싸잡아가지고 이제부터는 함께 나타나. 그래서 1. 떨침의 과정이고 2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2.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3.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4. 열반으로 굳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음 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부터 이게 불방일의 반복품에서는 이제 불방이란 비구에 대해서 불방이란 비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모두 경이 보면요 그 1번 그 45번 상류자에 79 열의 경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뭐 이건 뭐 지금 계속 하는 얘기 반복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0번 발자국경이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81번인데 꾸따디 숫다 반짝강 이래서 뾰족 지붕 경으로 시작하는 5개. 그러니까 여기에 경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앞에 경 2개가 있었으니까 모두 7개죠. 그리고 4번으로 가면 82번인데 발경으로 시작하는 3개. 이러면은 하나 5, 셋이니까 10개죠. 10개가 되죠. 그래서 불방일의 반복품에는 이렇게 10개의 경이 한 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방이란 비구에게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다 보면은 이제 불방이란 비구에게는 이렇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 예상된다. 그 위에 어떤 것이든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생겨나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불린다. 불방이란 비구에게는 이렇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 예상된다. 불방이란 비구는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가? 이 네 가지다. 요 동일한 구조를 발경으로 시작하는 3개까지 10개의 경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굉장히 그 생략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보는 일이 쉽지 않아.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육품, 힘쓴 품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선 비구를 대상으로 이제 뭐 경들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선 비구는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가?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체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큰 2번에서 힘쓴 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이 어디가 있나? 힘쓴 품에 경이 12개가 있군요. 그죠? 그래서 12개가 각각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힘쓰는 거야. 힘쓴 품에서는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하게 선 비구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이 이야기를 12개의 경을 통해서 12개의 비유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비구가 팔정도를 많이 행하는가 라고 할 때 요 네 가지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밑으로 올게요. 이제 큰 5번 무엇을 위한 팔정도인가 해서 7.
에싸나 왔고 추구품, 8. 오가 왔고 폭류품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본 게 큰 4번이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가 해서 불방일품이 5번, 힘쓴품이 6번 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큰 5번 무엇을 위한 팔정도인가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7번째 품 추구품, 8번째 품 폭류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건 읽어볼게요. 9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무엇을 위한 팔정도인가? 실다운 지혜 아빈냐, 완전한 지혜 빠린냐, 완전한 부서짐 빠리카야, 버림 빠하나를 위한 팔정도. 팔정도 닦아서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물론 이런 성과죠. 뭐 이런 성과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수행의 관점에서 직접 나타내주는 말이 실다운 지혜 아빈냐, 완전한 지혜 빠린냐, 완전한 부서짐 빠리카야, 버림 빠하나 요런 4가지를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떨침의 과정이고 내지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라고. 자, 그리고는 이제 7 에싸나 왔고 추구품이 나오죠. 추구품에는 모두 11개의 경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런 이야기야. 지금 이제 7품 8품이 무엇을 위한 팔정도인가? 실다운 지혜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무엇에 대한 실다운 지혜냐? 요거를 경 11개가 보여주는데 그게 추구품이에요. 그래서 1번 그러니까 45번 상류다 95번 추구경에서는 3가지 추구가 있다. 그래서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범행의 추구가 있는데 이러한 3가지 추구에 대한 실다운 지혜, 완전한 부서짐, 버림을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경마다 추구경에서 3가지 추구, 자만경이 3가지 자만, 번뇌경이 3가지 번뇌, 존재경이 3가지 존재, 고의 성질경에서 3가지 괴로움의 성질에서 뭐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요래 나오는데 이건 뒤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방치경이 3가지 방치, 때경이 3가지 때, 비참경이 3가지 비참, 경험경이 3가지 경험, 애경이 3가지 가래, 갈증경이 3가지 갈증. 이래가지고 모두 11가지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한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품이 폭류품이거든요. 이 폭류품도 동일하게 어떤 것에 대한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 이런 것들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류경에서는 4가지 폭류, 속박경에서 4가지 속박, 집착경에서 4가지 집착, 매듭경에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 매듭, 잠재성향경이 7가지 잠재성향,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경에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장애경이 5가지 장애, 그리고 취온경에서 5취온, 하분결경에서 5하분결, 상분결경에서 5상분결 이런 10가지 것들에 대한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서짐, 버림을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서 보았지만 도상류다가 일반적인 서술 4가지 품이 있고 그리고 나면 12개의 품을 통해서 반복을 말해주잖아. 이 반복된 내용을 지금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팔정도, 그러니까 45번 상류다에서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이제 그것이 이어가지고, 이제, 46번 각지 상류다의 반복품 나오죠. 이 반복품에 가면, 우선은 제가 이제 이렇게
첫 장에다가 구성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하면 품마다 이게 다 반복품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일반적인 품이 얼만큼 있고 반복품이 얼만큼 있다. 그걸 보여주느라고 다 적어놨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반복품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법원님 꼼꼼히 이제 댁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도상류따의 반복품이 설명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이제 46번 각지상류따에선 어떻게 그 반복되고 있느냐. 뭐 요거는 이제 뭐 거의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5쪽 쭉 아래쪽에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추구에서처럼 펼쳐야 함. 이게 PTS본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6차 결집본에서는 생략 처리된 부분에 요런 말들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추구에서처럼 펼쳐라. 이게 뭐야? 도상류따의 추구품이 말하는 그대로 각지에 대해, 칠각지에 대해서 펼쳐라. 거기처럼 적용하라. 이런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반복이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생략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목록이 같은 개념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쪽에 가면 19쪽 맨 끝에 보면 도상류따를 펼쳐야 하는 대로 각지상류따를 펼쳐야 함 해서 포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7번 상류따의 반복품 나오거든요. 요것도 여기도 보면 그 구성에서 모두 10개의 품이 있는데 5개 품은 일반적인 품이고 5개 품이 반복품이야. 그래서 이제 동일한 형태를 반복시켜 주죠. 여기도 보면 뭐 이건 25쪽 맨 끝에 가면 도상류따처럼 염처상류따를 펼쳐야 함 해서 약간 펼쳐라 라는 말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48번 기능상류따의 반복품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기능상류따의 구성이 1, 2, 3, 4, 5, 6, 7, 8 나오고 12, 13, 17 이런 식으로 띄죠. 요거 아까 우리가 그 비슷한 걸 봤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여러 개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7번 품까지는 일반적인 경들이고 8번 품부터 17번 품까지가 반복품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보면 이게 하여간 번호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29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무런 구분도 없이 불방일품을 펼쳐야 함 이래죠. 이게 원래는 불방일품이 하나 나와줘야 돼. 근데 이 구성에서 보면 8에서 바로 12로 뛰잖아. 이 중간 안에 9번 불방일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생략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체크해주고 있고, 30쪽에서도 도상류따처럼 펼쳐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3쪽으로 오면 33쪽에서 49번 바른노력 상류따, 50번 힘상류따, 51번 여의족 상류따, 53번 선상류따, 4개의 상류따.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봤지만 이제 뒤에는 보리분법의 3개하고 선상류따, 4개의 상류따를 쭉 그냥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장 넘겨볼게요. 34페이지. 34페이지는 49번 바른노력 상류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 다른 경들이 하나도 없어. 바로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반복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반복품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가면 힘상류따도 반복품만으로 10개의 품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펼쳐야 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동일한 순서로 간다. 그 다음에 여의족 상류따, 그러니까 46쪽입니다. 여의족 상류따를 보면 1, 2, 3, 4에서 8로 뛰는데 3품까지는 일반적인 경이고 4품부터 8품까지가 반복품으로 반복이 된다. 4, 5, 6, 7, 8이니까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상류따처럼 펼쳐야 한다 하고, 다시 50페이지 오면 50페이지 아이고 요거 안 고쳤구나. 요거 자나상류따 53번 여의족 선상류따의 구성 해가지고, 이 구성은 어때요? 1번, 5번 해가지고 반복품만 있죠. 네. 그래가지고 뭐 반복품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도상류따처럼 펼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우리가 그냥 버부님이 워낙 그 학습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이거죠. 오늘 수행, 바와나라는 말, 수행한다, 닦는다, 바외띠에서 함께한 어떤 것을 닦는다 해서 오근오력 칠각지를 보았고, 칠각지가 떨침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팔정도와 7가지 보리분법, 선상류따까지를 포함한 8개 상류따 모두에 공통되게 나타나고, 그것이 이런 4가지 어떻게 닦는가? 그렇지. 8개 상류따 그 모두를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하느냐 라고 할 때 이 4가지로 나타나고, 기타 상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오늘 수백 개의 경을 보았는데, 사실은 상류따 니까야가 비중이 크잖아요. 상류따 니까야의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의 그 비중, 분량을 갖는 게 제5권 마하상류따 해서 이 보리분법을 포함한 수행 이야기로 가득 차고, 뒤에 가서 뭐 예류상류따, 진리상류따 이래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수행과 관련되는 중심되는 상류따들의 공통적인 구성 상태를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런 시각을 가지게만 되면 특히 상류따 니까야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수행에 대한 커다란 시각이 이렇게 형성되어야 한다 라는 공부했습니다.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상보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